10집에 하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요. 네. 한 8군데는 거의 폐업을 하거든요. 폐업률이 그 정도로 높아요? 네. 저는 좀비 가게라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는 하고 있는데 수입은 없이 그냥 근근히 끌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뭐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이렇게 술들 먹으면서 담배도 폈잖아요. 홀에서요. 근데 애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있는데 담배를 피고 있더라. 술 취해가지고.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담배는 딸이 좀- 감기 걸려서 담배는 밖에 나와서 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더니 한 분은 워낙 취해가지고 누구 왕년에 애 안 키워봤냐고. 애는 다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아휴. 그땐 진짜 내가 장사를 왜 하나 이게. 자,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 소개해드릴 게스트는요. 요즘처럼 조금 쌀쌀해질 때, 찬바람이 불 때 이 음식 참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만둣국, 만두인데 20년 넘게 한 가게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 하안동 개성손만두의 이종택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만두 반갑습니다. 많이 합니다, 제가. 아유, 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만두 가게 사장님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2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년. 네. 그럼 한 2003년쯤 오픈을 2003년에 오픈하셨고. 7월 달에 오픈했어요. 현재 가게 그 네, 자리세요? 그 가게 그 자리 그대로 해서요.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한테 주신 숫자가 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네, 이 8이라는 숫자, 자영업에 대한 숫자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숫자의 의미입니까? 10집에 하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요. 네. 한 8군데는 거의 폐업을 하거든요. 폐업률이 그 정도로 높아요? 네, 되게 높습니다. 10군데 오픈하면 네. 5년 후에는 2군데 남아 있는 거예요. 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이 사실 음식 장사라는 게 네. 근데 요즘 뭐 소스가 워낙들 잘 나오니까 내가 조그만 이 소스 갖고 뭐 만들 수가 있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네. 누구나 들어와요. 쉽게들 들어오는데 네. 나갈 때는 내가 투자한 돈 뭐 퇴직금으로 올인을 하던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 금액을 본전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진입 장벽이 갑자기 높아져 버려요. 폐업하는 장벽이 네, 엄청 네, 네. 높아져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하기도 그렇고. 근데 막상 이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네. 정말 한 5사람 이렇게 맛있게 먹게 하는 거랑 네. 정말 뭐 손님을 이렇게 받아갖고 그분들의 균일한 맛을 네. 또 계속해서 제공해야 되는 이런 거랑은 또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어려운 네. 식당 뭐 자영업을 그럼 우리 사장님은 도대체 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외식업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이거 하기 전에 이전에 이거 식당을 하기 전에 네. 뭐 작은 사업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잘 됐었는데 코엑스에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제가 설계가 좀 오차가 나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지급 정지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와이프한테는 예. 이제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들 공사비도 그런 것도 저는 제 돈으로 일단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못 이제 하시고. 힘든다는 얘기는 못 하고 밤에 끙끙 앓고 근데 또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네. 갈 데가 없으니까요. 무조건 차를 몰고 한번 내려가 봤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소래포구까지 갔어요. 소래포구 인천이요? 네, 시흥 쪽에 소래포구요. 네네네네. 거기 딱 가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네.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횟집들이 쭉 밑에 있었고 위에 육교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담배 3겹씩 폈을 거예요. 이 고민이 많다 보니까요. 아휴. 그래서 거기서 뭐 배고픈 것도 모르고 네. 그냥 거의 멍 때리는 거죠. 횟집 보면서 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셨겠네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감 시간이 되니까 횟집들이요. 마감 시간이 되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사장님이 지금의 저 또래 된 것 같아요. 네, 그분이요. 네. 항아리를 가져오더니 그 당시에는 뭐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쓸 예, 때니까요. 예, 예. 항아리를 갖다 딱 쏟는데 그 테이블에다가요. 그게 다 쏟아졌구나. 그게 다 10,000원짜리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먹는 장사 저거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찾다 보니까요. 예. 그 성남에 예. 만두집 잘하는 데가 이제 유명한 데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가서 그 기술을 배워야겠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가서 처음 일 준 게 뭐냐면 설거지를 시키더라고요.
거기서요. 설거지 전에 안 해보셨죠? 거의 안 해봤죠. 집에서도 안 해보시고. 네, 안 해봤죠. 어. 그거라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그 설거지를 하면서 했어요. 1년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네. 제가 이제 부도가 나다시피 하니까요. 집에서 그때 저희 아이가 이제 3살쯤 되니까요. 애 분유값도 필요하고 그 기저귀값도 필요한데 다 올 수업이 되니까요. 거기서 받아오는 3만 원이 집에 와서 이렇게 와이프한테 주면서 분유값이랑 이거 기저귀값 해라 그러면은 그때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당이 당장에- 3만 원이었어요. 네, 당장에 큰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아. 그 갖다 준다는 거 아내한테 그걸 갖다 거의 한 1년 정도 하니까 그 사장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예.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너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일을 할 애가 아닌데 예.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왜 젊었으니까 이제 네네네. 여기 와서 이걸 왜 하고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제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내가 지켜보니까 넌 네. 하면 되겠다. 아, 성실하다. 예, 기술을 가르쳐 줄 텐데 만두 그걸 가르쳐 주는데 여기선 하지 마라. 너랑 라이벌이 되니까 여기선 하지 말고 강명시 너희 동네 가서 해라. 아. 내가 2003년 7월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뭐 이제 좀 봉사활동도 좀 하고 그랬다 보니까 네. 주변 분들이 팔아주는데 아. 첫날에 그 당시 20년 전에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3일째까지 거의 그 수준으로 나가서 제가 혼자서 그랬죠. 와이프랑 참, 야 우리 이제 부자 돈 벌 일만 남았다. 이제 야 이 돈 주체 못하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픈빨이 오픈빨. 맞아요, 그 네, 있죠. 오픈빨인데 그것도 모르고 아. 4일째 되니까 점점 손님 줄어요. 네, 그랬더니 20만 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저 주공 아파트 17평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서 네네. 왜 주변 분들 그 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뭘 하더라도 지분 팔지 말라고. 네. 근데 저희가 워낙 절박하니까 집을 파셨어요? 네, 갚아야 될 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또 5천을 갖고 저희 갈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 팔았으니까. 네네. 어디 사셔야죠.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그 가게에 방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홀에서 이불 같은 거랑 갖다가 애기 장난감이랑 그 홀에서 시작을 했죠. 아, 근데- 가게 한 켠에 그러니까 방처럼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네. 그- 커튼을 쳐놓고 일단 가게도 크지 않으셨을 텐데. 네, 작죠. 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예. 손님들이 그걸 알면 또 되게 또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손님들 모르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손님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티가 나죠. 살림하는지 표시가 나죠. 근데 네. 그게 싫어가지고 누구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제 손님 간 다음에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불 깔고 거기서 이제 저 와이프랑 제 딸이 고생했죠, 사실은. 애기도 고생 많았네요, 진짜. 그 저희 이제 애가 감기 걸려가지고 네네. 한쪽 구석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이렇게 술들 먹으면서 담배도 폈잖아요, 홀에서요. 아. 근데 애는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있는데 담배를 피고 있더라,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자가지고 저 손님 죄송하지만은 저희 담배는 딸이 좀- 감기 걸려서 담배는 밖에 나와서 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했더니 한 분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분은 워낙 취해가지고 누구 왕년에 애 안 키워봤냐고. 애는 다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아이고. 그땐 진짜 내가 장사를 왜 하나 이게 자괴감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장사 시작하시고 제일 기억에 남는 날짜가 2010년 7월이라고 저희한테 네, 알려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날 운동한다고 이제 그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뭐 운동하다 보니까 핸드폰 한쪽에다 놔뒀는데 전화가 계속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서 딱 받아보니까 그 소장님이 보낸 건데요. 관리 소장님이 네. 사장님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를 얼마나 끄는지 새불이처럼 불이라고 써놨더래서 이게 뭐지 왜 불이지? 그래서 이제 딱 봤는데 딱 드는 게 불이더라고요. 야, 우리 가게 불 났대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랑 같이 뛰기 시작하는데 네. 저희가 2층이니까요. 네네.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는데 소방사 아저씨들이 지쳐가지고 이제 다 진압은 했나 봐요. 이게 털썩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탁 들어갔는데 시커먼데 거기에 물로 이제 다 끄다 보니까 물은 다 젖어 있지. 거기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그것도 국가에서 조사가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2주 정도 걸리니까 네네. 여기를 건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대로 화재 원인 같은 거 네, 파악해야 원인을 되니까. 파악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랑 그냥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 가서 탁 생각했는데 화재 보험을 일주일 전에 종료가 되고 아, 갱신이 안 돼 있어요. 보험하는 분이 연락을 안 줘가지고 날짜를 제가 영수증 찾으니까 딱 일주일 차이에 그렇더라고요. 하필이면 네. 그래가지고 보상도 하나도 못 받으시고. 못 받고. 근데 그 저희가 그랬는데 진짜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소문은 다 나서 저희가 이제 가게가 이제 네. 불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거래처 분들도 뭐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랑 제 이제 저희가 이래서 혹시 저한테 연락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거기다 딱 붙여놨는데요. 손님들이 식사로 오셨다가 아. 그거를 그냥 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힘내세요. 아. 누구보다 맛집입니다. 네, 잘 네, 일어나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하루에 한 5~6통씩 이렇게 오더라고요. 야. 주방 하시는 분은 직접 소개해가지고 그 이제 다시 오픈할 때 다 싸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넘어갔죠. 아. 네. 그래도 평소에 워낙 잘 해오셨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네. 도와주신 게 아닌가. 성실하게 본 것 같아요. 네. 아유. 아내분 고생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사장님 고생도 네. 뭐 크셨겠습니다만 네. 미안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마운 점들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한테는 항상 미안하죠. 제가요. 3년 전에 네. 좀 가슴 쪽인 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 사모님께서요? 네, 이 네. 담낭에 좀 이따 담낭을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이제 미안했던 거 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네, 네, 네. 이제 수술을 한 날은 이제 그날은 가게 문을 닫고 와이프랑 저랑 이제 저희 딸이랑 셋이서 대학병원에 가서 대기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요. 괜히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제가 뭐 아내 고생 안 시키고 뭐 이렇게 살아왔으면은 괜찮아 힘내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네. 아내한테. 그래서 이 눈 마주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이 누워가지고 들어갈 때 네. 미안하다. 내가 너 고생 많이 시켜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게 살아오면서 워낙 저희가 절박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미안하단 말 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런 표현을 제가 안 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미안하다 그 말 했는데 수술도 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초조해지더라고요. 이제 잘 저희 됐는지. 딸이랑 네. 네. 아내가 나와서 제가 딱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대 더 이상 아내 고생시키지 말자. 내가 뭐들 하더라도 내가 하자. 네,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안 시키고 계세요, 지금은?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노력은 하려고 그러는데 따님은 이렇게 고생한 엄마 아빠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닙니까, 계속. 네. 그러면 좀 철도 좀 일찍 들고 그렇게 되나요? 이게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5살쯤 됐을 때 네. 그 당시에는 현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막 내고 막 그러니까 잔돈이 없다 보니까 얘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마트에서 이제 바꿔 그러니까 마트는 아니까 바로 요만한 내려가면. 꼬마애가. 네. 근데 얘가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하연이 왜 안 오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올라오다가 아는 언니가 뛰어가니까 언니 따라가다 길을 잊어먹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장사하고 뭐고 저희가 뛰어내려가서 막 찾는데 막 정신 없죠 막 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손님이 네. 아가씨가 길 건너에서 얘를 보고 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제가 주방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있고 나니까 막 정신이 없어졌는데 네. 그 와중에 어떤 손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장사를 오래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도 아들 둘을 키웠는데 제일 자기가 후회되는 게 아이들 클 때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네. 아이와 시간을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24살인데 네, 네.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저희한테 했는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부부를 봐더라도 아빠 엄마처럼 이렇게 사신 분들이 없대요. 아, 그 힘들면서도 예.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서로 다독거려주면서 하는 게 자기는 아빠 엄마가 너무 존경스럽다 해서 네, 야 네, 네. 아빠 엄마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좋아만 하면 된다. 제가 그러거든요. 아 근데 그 주방을 다른 분한테 잘 못 맡기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네, 네, 무조건 내가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네. 있으신 모양이구나. 네. 아, 맛이 좀 바뀌나 이렇게 다른 분이 하면? 그게 제가 네. 이 장사 노하우라면 식당 노하우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주방 그 레시피대로 하면 안 돼?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딱 정해진 숫자대로. 네, 내 가게를 네. 왜 우리 어느 가게 가면 이 포스가 이렇게 좀 아우라 있는 가게가 있잖아요. 그런 가게를 만들려면 주방은 내가 맡아야 되는 겁니다. 아 사장님이. 네. 아, 왜 그러냐면 저희 만두 예를 들면은 네. 만두가 배추가요. 저희는 배추를 갖다가 전날에 절여서 사서 절여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새벽에 나와서 다져서 만드는데요. 배추를 절일 때 두께를 보거든요. 수분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네. 그 다음 날 이 소금 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맛이요. 그걸 갖다가 맞춰 놓고 제가 제일 그거 신경 쓰는 게 간이거든요. 네. 간을 얼마나 맞추냐인데 처음에 절일 때부터 이 배추가 딱 간이 돼 있는 상태로 다져가지고 간을 하게 되면은 왜 우리 어디 가면은 만두 나오면은 간장부터 드리잖아요. 네네네. 그게 만두 속 대량으로 만드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다라에다 이렇게 제가 직접 손으로 다 비벼야 되는데 네네. 하다 보면은 하면서 이제 간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그 간을 그렇게 맞췄겠어요? 못 맞췄겠죠. 근데 21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간이 나오게 딱 된다 그러면 한 번 먹으면 딱 알아요. 요 간이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조금 싱겁게 해가지고 간장에 찍어 드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아 그런 건 디테일은 그냥 네. 숫자로 적어놓는 레시피는 네, 도저히 안 레시피랑은 안 되는군요.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개 가게를 할 땐 레시피가 필요하죠. 음. 그 체인점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뭐 이렇게 분점 같은 거 가능한데 이 한 가게 진짜 그 가게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가게 맞습니다. 그런 가게를 만들려면은 한 가게는 내 주방은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자영업 성공 숫자로 짚어주셨거든요. 네. 어떤 숫자입니까? 100. 근데 제가 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루틴을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거. 네네. 제 주변에 보면은 젊은 분들이요. 네. 이 쉽게 이 식당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포기를 빨리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100이라는 게 뭐냐면 네.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기 시작하면은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100도가 돼야 물을 기둥점이 끓죠. 100도에 끓는데 70도, 80도인데 밑에서 기포는 올라오는데 아, 포기하는 경우가 불을 있더라고요. 꺼버려. 네. 이건 아닌가 보다. 아. 그리고 정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네네. 그만두게 되는 게 뭐냐면 2년 차에서 계약이 거의 2년씩이잖아요. 가게 계약. 임대 계약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년 정도 되면서 이건 아닌가 보더라고 해가지고 그냥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장사도 잘 생각만큼 안 되고 가면 네. 포기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군요. 장사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네. 장사가 너무 잘 돼도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장사가 안 되면 이 멘탈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좀 되는 시기가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네네네. 멘탈들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아닌가 힘들구나 해서 100도씨까지 그러면 좀 잘 끓이는 뭐 팁이라든지 비법 같은 거 혹시 우리 사장님이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냈는데 네네. 책 제목이 진심을 대접합니다거든요. 진심을 대접한다. 대접합니다. 책 제목처럼 손님과 진심으로 다가가면 최소한 내가 이 손님한테 진심으로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로 공감은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신 손님한테는요. 네. 제가 이런 경우도 저희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한 21년 하다 보니까 저희 단골 손님 중에서 직장이 이제 저희 가게 근처다 보니까 네. 직원들이랑 자주 왔었는데
가족들이랑은 안 오던 한 21년 된 단골분이 계신데 음. 그분이 어느 날 자기 고등학교 고3 아들을 데리고 저희 가게로 왔더라고요. 네. 만둣국을 하는데 제 와이프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들어와서 저기 손님 아들 용돈 주래요. 용돈이요? 네, 그래서 뭔 용돈? 그러니까 아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5만 원을 주래요. 얼마 주니까 5만 원을 주래서 다 식사하고 나오는데 제가 봉투에다 5만 원 넣어서 그냥 주는가 당연히 그 아들이 안 받죠. 식당 아저씨가 그렇겠죠. 식당 아저씨가 5만 원 주는데 그랬더니 얘가 됐습니다 하면서 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아버지도 우리 저희 고객분도 아, 그러지 마시라고. 사장님 왜 네, 그러세요? 네. 왜 이러시냐고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왜 저도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는데 이거 그냥 큰 아빠가 주는 거야 하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큰 아빠라니까 그 손님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아들도 받더라고요. 또 감사합니다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손님이 가면서 평소에는 약간 뭐 그냥 단골이라도 그냥 사장님이랑 손님과의 관계였었는데 네. 가면서 가족이 됐네. 형님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와. 그 다음서부터 그날 그 다음에 올 때 커피를 사갖고 아이스 커피를 갖고 와서 형님 이거 드세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 관계구나. 이게 휴먼 터치나 꼭 휴먼 터치가 뭐 터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네네네. 마음으로 터치하면은 이거구나. 네.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 한다는 게 아. 그게 이제 저는 장사 노하우는 첫 번째고 네,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대접하고 진심으로 대접이 안 되면 최소한 공감은 만들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도 네. 20년 전에 먹은 햄버거랑 지금 햄버거랑 비교하면은 맛이 확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때 그 햄버거나 지금 햄버거는 뭐 똑같이 무슨 소리냐는데 만약에 그 레시피를 20년에 맞는 거랑 네. 지금 현재 맞는 거랑 두 개 놓고서 딱 먹어보면 이렇게 틀려 그런 그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변화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희 만두가 처음에는 20년 전에 그 만두 맛이랑 제가 하면서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맛을 조금씩 변화를 준 거죠. 저희 만두국의 국물도 전에는 사골 잡뼈로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네네. 국을.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싫어해요. MZ 세대들은 아, 그래요? 사골들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그러면? 그럼 그 친구들은 멸치국. 단짠으로 나가잖아요. 단짠? 달고 짠 네, 거.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 국물을 어떻게 했냐면 이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들깨가루 있죠. 들깨가루 같은. 그러면 맛이 좀 더 약간 걸쭉하고 구수하면서 그 고기 냄새 네네네. 그거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사실 식당 하다 보면은 내가 가게를 확장하게 되거나 그러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맛은 OEM으로 해야 되니까요. 맛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맛을 떨어뜨리고 좀 확장을 하냐 네. 아니면 저같이 하나 갖고 그냥 거기서 올인해가지고 아우라 있는 가게를 만드냐 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건 제 영업 이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고깃집이 아닌 이상 한 테이블의 단가 뭐 4명이 꽉 차지는 않잖아요. 한 테이블에 보통 한 두세 명이서 분 드시게 오시니까. 되면 2만 원, 뭐 3만 원 그 정도인데 네네. 저희 열 테이블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봤자 뭐 2만 원씩 하면 열 테이블이면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손님들이 객단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거의 아주머니들이 이 세대층들이 많거든요. 네. 주 고객들인데 그분들이 드시다가 딱 생각나는 게 이거 맛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가족 사랑이 또 네, 많다 네, 보니까 이거 포장해서 가족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또 사지는 않거든요. 사실 먹으면서 예. 살까 말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보면 지하철 타면은 왜 그 물건 팔러 다니는 사람 네, 네, 많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이제 저 다른 객차에 끌고 올 때 네. 어느 물건은 저는 필요 없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떼수건이라든가 어떤 손톱깎이 같은 거 저는 네. 사고 싶은데 나만 사면 저도 못 사게 되잖아요. 좀 약간 창피하죠. 네, 눈치 보는데 네. 한 사람이 사게 되면은 그렇죠. 저도 사게 되고.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예. 마케팅 쪽에서는 그 밴드 웨건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남들 따라서 하죠. 네, 남들 따라서.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저희 가게에다 도입을 했더니 식사하면서 이제 살까 말까 할 때 한 분이 사면 제가 저희 직원이고 제 와이프한테고 일부러 크게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한 분이 사요. 아, 사면은- 따라 사시는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내가 끓여 먹을 수 있을까? 저거 여기는 식당이니까 저 잘 끓이죠. 그러면 제가 멘트를 하나 툭 던져주죠. 이거 라면보다 끓이기 쉬워요. 그럼 드시는 분이 이거 라면보다 끓이기 쉬워? 그럼 나도 끓여서 먹을 수 있겠네. 네네네. 그래서 사가는 게 어떨 때는 매출이 둘이서 드실 때 이게 2만 원인데 6만 원, 6만 원까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단가, 객단가, 테이블 단가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 그게 만두는 건 가능하지. 우리는 안 돼. 근데 한번 해보신 분들 제가 얘기해서 그걸 해서 네네. 시그니처 메뉴로 그렇게 해서 한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유도하죠. 다른 사람들도 혹해서 살 수 네. 있을 만큼 멘트를 오히려 더 좀 세게 멘트를 하셔서. 계속 해야죠. 그것도 영업 전략이죠. 제 나름. 네. 제가 작은 사업했으니까 한 35년을 저는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해봤는데 네. 그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는 좀 장사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또 뭐 인건비도 워낙 많이 올랐고 네. 식자재비도 오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장사가 안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멘탈이 떨어지고 네. 장사가 잘 되면 어차피 이제 가게 사장이 거의 다 해야 돼요. 그럼 체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처럼 뭐 진짜 뭐 24시간 하는 장사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사 한 5년 정도 하면은 네. 내가 나름대로 된다 그러면은 내 수준에 맞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뭐를 하던 것 같아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나는 자영업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 그거는 힘들고 투자를 자꾸 하셔야 된다. 이 시드머니로 뭘 하더라도 네네네.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꼭 이 방송 나와서 네. 우리 자영업 저한테는 후배가 되겠죠. 그분들이 이 실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자영업을 그러지만. 통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그걸 네. 다시 이제 어떤 투자 쪽으로 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네. 앞으로 내가 이 숫자는 반드시 좀 넘어서고 싶다. 이런 숫자가 혹시 있을까요? 59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9 요? 59 그러면은 59가 뭐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정프로님은요. 네. 만약 인생의 점수를 먹이면 몇 점을 제 인생의 네. 점수요. 네. 지금까지 네. 그래도 뭐 한 80점은 안 될까요? 80점이면은 저희 세대 때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미 양가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정프로님은 수미 양가 세대는 아니죠? 저도 수음이한 거 받았죠. 그래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아마 그러면은- 우쯤 될 것 같은데. 네, 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장사를 하면서요. 네. 저 이제 장사의 점수를 갖다가 어느 순간에 네. 제가 한 20년 거의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도 많고 외식업으로 또 나름대로 또 자영업 해가지고 한 분들이 많은데 네. 나는 뭐 했지 그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아온 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네. 나는 과연 점수를 매기면 장사를 몇 점일까? 많이 다운된다 생각해요. 우리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낙제점을 60점 이하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59점을 말씀드린 게 60점 이하. 수미양가 봤을 때 네. 수는 뭐 100점에서 뭐 90점까지 네네네네. 하고 우는 89점에서 네. 80점까지 하고 미는 보통이라 생각하고 음. 양가는 낙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낙제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할 때 절대 가치가 수미양가지만은 그 뜻을 알고 보면은 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려할 숫자고 수리할 숫자. 네, 우는 우수할 우자고 네. 네? 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는 보통이니까 보통이라 생각하지만은 미는 아름다울 미거든요. 수음이한 그럼 갈 때. 수우보다 인생으로 봤을 때 그거를 봤을 때는 수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생으로 때. 또 낙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 양가를 봤을 때 양은 또 양호하다 양자니까요. 가는 또 가능성 있는 가를 대고 또 그렇게 가가 되니까 그런 뜻이군요. 네, 오를가인데
또 가능성 있는 가도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저는 양 정도 됐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내 인생은 양호하게 살아온 거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거는 네.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한번 돼봐야겠다. 페이스메이커요. 네. 그분들이랑 같이 뛰어가면서 자, 이 정도에선 이 정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건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 또 한 가지 뜻이 또 페이스메이커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네. 우리 심장 박동기 것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업률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 전에부터 힘들었어요.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자마자 음. 그동안은 힘들었던 걸 갖다 거기다 다해서 장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던 분들이 내가 표현이 좀 이게 가한지 모르지만은 저는 좀비 가게라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는 하고 있는데 수입은 없이 그냥 근근히 끌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 역할이 제가 겪었던 게 또 요즘은 부부들이 많이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심장 박동기 그런 역할도 하면서 같이 띄워주기를 그냥 제가 바라는 심정입니다 요즘. 네. 야, 진짜 많은 식당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용기도 좀 얻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려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한 번이라도 오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용기도 얻으시고 또 힘도 좀 많이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함께 저희와 해주셨는데 어떻게 한 시간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 간 줄 몰랐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우리 정프로님이랑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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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영상 즐겁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 볼만하셨다고 생각되신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